과거 DJ 정권을 얘기 들면서 햇볕 정책이 그렇게 추구되면서 남북 간의 신뢰가 확실하다는 사람을 쓸 때 외국에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게 별로 한국 경제에 영향이 안 줬다. 한국 국가 신문에 영향이 주지 않고 일단 한국 국민 스스로가 미국 강경파들이 이렇게 떠들었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와서 미국 외곽에서 하는 말이 한국 언론은 미 언론에 보도되게 말하 한국 시장이 힘들진다. 근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군요. 예? 원인이 한국 정부 탓이라는 얘기죠. 근데 한국 정부가 뭘 잘못해서 그렇든 대북 정책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대북 정책을 어떻게 잘못해요? 그러니까 과거 DJ 정부 DJ 정권 시대에 남북 간의 신뢰 관계보다 지금 와서 노무현 정부가 미국 일방주의적인 정책을 펴면서 남북 간에 사실 제대로 대화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북한과 미국 사이의 대립 사이에서 완충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 완전히 붙어버리면서 완충제 역할을 상실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한마디 하는 게 그대로 바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거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 기자님 질문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기본적인 전제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런 질문을 굉장히 좀 많이 받는데 전제가 뭐냐면 북한 핵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문제의 중심에서 빠져나가 있어요. 북한 핵 문제라는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수로 고려가 안 된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왜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과거나 마찬가지로 대북 포용론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는 핵심은 결국은 경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남북한 간의 경제 교류를 심화해가지고 북한 쪽에서 어떤 시장 요소를 좀 더 도입을 하고 그래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남북한 간의 어떤 평화적인 통일의 기반을 달성을 한다라는 그런 그 신념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북한도 해나갈 수 있을 길이 있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목표는 중장기적인 접근법입니다. 최소한 5년, 10년 단위로 해가지고 효과가 나타나는. 그리고 이것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평화를 가지고 온다라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년 단위, 몇 달 단위,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인 시점에서 볼 때 그러한 중장기적인 전략을 추구해 나가는데 저해야 되는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위험한 안보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를 했다고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핵을 재처리했다라고 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저와 같은 일종의 그 점진적인 접근론자, 점진적인 대북 포용론자들의 입지를 갖다 대단히 약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대화론자, 이 점진적인 어떤 그 접근을 강조를 하는 포용론자들의 입지를 엄청나게 취약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왜냐?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균형이 완전히 깨집니다. 완전히 깨지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우리가 용인하게 되면 앞으로 남북 관계라는 건 우리는 북한의 상존하는 핵 위협 아래에서 살아야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위협을 느낄 겁니다. 일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북핵을 기정사실화하게 되는 경우에. 그거는 단순히 일본 군사력의 증강과 핵무장뿐만 아니라 일본의 우경화를 초래할 겁니다.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내걸고 있는 게 뭡니까? 북한이 미사일 쏘아가지고 우리는 일본의 안보가 완전히 그 위기에 노출돼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인식하게 됐다라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거든요.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법제를 정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짜 일본의 우경화를 반대를 하고 싶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고려를 하고 이거를 어떤 수를 동원해서라도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그건 마치 없는 것처럼 전제를 해버리고 모든 논리를 갖다가 전개해 나간다면은 그거는 그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주변국들 간의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과거 19세기 말기처럼 어떤 권력 경쟁, 무력 경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손해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딜레마는 고려를 전혀 하지 않고 마치 그 핵 개발이라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
미국에게만 책임이 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그 핵 개발해도 우리가 통일되면 우리 거 아니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시기 어떤 그런 그 발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면은 통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접근을 하면 할수록 정말 이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뿐만 아니라 굉장히 한반도가 그리고 한국이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